안녕하세요. 아주 구질구질한 시댁에 살며 가정 고생 다 하고 사는 중인 40대 주부입니다. 아픈 올케 등골 빼먹으려고 기생충처럼 들러붙으려 한 우리 못난 신우에 대해서 오늘은 낱낱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직업만 들어도 힘들겠다고 한숨부터 먼저 푹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간호대학 들어가서 졸업하자마자 국시에 합격하고 다니던 대학병원에 입사를 한 이래 정말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이 쭉 근무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3교대 근무가 제 몸을 망가뜨려 가고 있었지만 저의 평생 직업이란 생각만을 하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네요. 그와 더불어 얻는 보람과 성취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도 늘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정말 강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상대하던 환자와 정말 아주 사소한 걸로 시비가 붙어버렸거든요. 입원하던 일주일 내내 반말부터 시작해서 집안 도우미 아줌마 마냥 집안일 시키는 종 취급을 하고 무슨 식당 웨이트리스라도 된다는 듯 배달 음식까지 시켜달라는 환자. 이런 환자 여러 봤지만 저 말고 다른 신입 간호사 명찰까지 손대며 삿대질을 해대는 꼴에 제가 더 이상 참지를 못했어요. 따끔하게 병원 규칙부터 간호사가 하는 일을 설명을 드렸죠. 그 전에 이미 먼저 사근사근 말을 했는데도 귀뚱으로 터듣지를 않아서 제 나름대로 다른 간호사 후배들까지 다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고서 작정하고 말을 꺼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그 사람의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삿대질과 모욕적인 말, 그리고 실제로 제 뺨까지 때리며 더 심한 폭행까지 하려고 겁박을 하던 모습뿐이었습니다. 다른 동료 간호사들은 제 편을 들어주다 말고 완전히 태세전환으로 모른 척 돌아섰고, 저는 결국 환자를 혼자서 그따구로 상대했다가 환자를 화나게까지 만들어서 병원 컴플레인 걸려오고 난리가 났다며 저는 환자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받았고, 실제로 저는 직장을 위해서 그 진상 환자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고 너무나도 한탄스러워 지금도 글을 쓰면서 손가락이 벌벌 떨리네요. 하지만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난 후가 더 고역이었어요. 동료들에겐 제가 그냥 별나고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라 생각을 하며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사내 왕따를 당해버린 거예요. 사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직업이라 여기서 쭉쭉 승진까지 해서 나 자신만의 확고한 커리어를 쌓아보자고 멋지게 꿈도 꿔봤지만 결국 그 꿈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 그래도 퇴직금에 그간 모아놓은 간호사 월급으로 제법 적지 않은 돈을 통장에 지니고 있었어요. 뭐 그래봤자 저는 결혼도 했고 아들 하나도 키우고 있어서 그 돈은 가정의 보탬이 되도록 써야겠다는 계획뿐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난 몇십 년간 개고생하며 일을 했던 게 결국 이렇게 사소한 통장 안의 숫자들로 기입이 되는구나 싶어서 내심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괜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 하다하다 기피까지 하게 되면서 더욱 집안에 숨게 되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퇴사를 하고 거의 10개월 정도는 정말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아들 키우고 남편 내조 하면서 살았어요. 만약 가족들이라도 없었으면 저는 당장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도 없어서 그저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들이 옆에서 자꾸 엄마 엄마 하면서 일부러라도 엉겨붙어주고 남편도 자꾸만 집에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짐대는 식재료에 이것저것 돈을 들이부어 저 심심하지 말라고 자꾸 뭘 사오는데 주변 사람들 봐서라도 제가 얼른 기운을 차려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기운 차려내던 그 시기에 껌딱지처럼 둘러붙어 거머리 마냥 제 피를 쪽쪽 빨아먹으려 한 악마 같은 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얘는 병원에서 제가 상대했던 그 진상 환자보다 더 질이 나쁜 놈 같네요. 그 환자는 본인이 개념 없는 사람이란 걸 대놓고 자랑한 듯 티내기라도 했지, 이년은 그걸 감쪽같이 속여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양인 척하며 지냈거든요. 자꾸 제가 년년거리는 인연은 바로 저희 형님이십니다. 저와 형님은 2살 차이가 나요. 정말 자매로 치면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는 얼마 차이 나지 않은 나이죠. 처음에 남편한테서 저를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저보다 더 오래 가정주부 생활을 해왔던 형님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반년쯤 지나는 시기부터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 후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그 4개월 동안 형님은 자주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주 처음엔 제법 음식도 만들어 오시고 혹은 장거리들을 봐와서 저한테 양파 하나 정도라도 까도록 시키면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셨죠. 자꾸만 저한테 일거리를 쥐어주시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누워만 있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주던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형님께 마음을 더 활짝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뭔가 제가 형님께 털리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자주 찾으시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돈을 꾸시더라고요. 맨 처음엔 저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현금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택시 타고 왔더니 기사님이 집 바로 앞에 세워주는 바람에 과일 마트에 들리기가 애매했다고 집만 놓고 다시 장 보러 가려 했는데 카드 말고 현금이 없다면서 현금으로 사야 얼마 더 싸게 판다며 주저리 잘도 진짜인 것처럼 신박하게 설명을 하시길래 현금은 없어서 계좌이체로 해드리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뭐 요즘 과일 가게에서 결제는 계좌이체로도 쉽게 하니까요. 그래서 고맙다고 갚겠다면서 조화를 하시더니 10만 원을 부르시더군요. 과일 사는데 10만 원이요. 순간 좀 많다 싶었는데 잔돈 남으면 당연히 돌려줄 텐데 형님도 그냥 계산 씌우시려고 10만 원을 부르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30분 정도 장을 보러 나갔던 형님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들고 온 과일은 딸랑 사과 6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뭐 어디 대단한 지역 특산물도 아니고 그냥 검은 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사과 낱개로 6개 말이죠. 처음부터 사과를 사려 했는데 10만 원이나 빌린 건가 싶어서 의아했던 그때 과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일 멀쩡해 보이는 사과만 사왔다며 멋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전 제가 괜히 형님을 오해했다 싶어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사과를 받아선 씻고 깎아서 같이 먹으려 세팅을 하는데 그때 형님이 핸드폰을 확인하시며 약속을 깜빡했었다며 먼저 가봐야 한다고 급하게 가방을 챙겨 나가버리셨어요. 졸지에 사과 6개가 덩그러니 제 집안에 남겨진 저는 뭐 별 수 없다며 혼자 사과를 먹는데 우리 형님 나한테 사과값 뺀 나머지 돈을 안 주셨네 싶더군요. 이마트에서 한 5천 원도 안 하는 가격인데 혼자 9만 5천 원을 설마 까먹었다며 안 주실까 싶어서 다음에 또 형님이 오실 날에 바꾸자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도 집에 오신 형님은 이번엔 갑자기 집에서 쉬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이유로 혹은 배달앱 주문해보자면서 자기한테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셨고 저는 또 제 걱정에 집까지 찾아오신 분한테 거절하기가 그래서 매번 10만 원씩 계좌입금을 해드렸어요. 제가 원한 거 아니고 형님이 10만 원을 부르시길래 드린 거고 전 이게 다 저한테 잔돈을 거슬러 주기까지 형님이 알아서 계산을 하고 계시니까 돈을 막 부르시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형님은 그렇게 순식간에 아프다는 올케한 데서 거의 50만 원 빌려가 놓고는 거의 한 달가량의 발길을 뚝 끊고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연락까지 주면서 몸이 아프다 혹은 아이 때문에 바쁜 일이 많다며 미루시더니 아예 연락 없이 발길을 딱 끊어버리셨죠. 형님께 빌린 돈 갚으라 말씀드리기엔 누워만 있으려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분이니까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오고 가고 하는데 드는 경비를 들었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잊어가려던 중에 형님이 또 집에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빈손으로 찾아오신 형님은 제 상태를 갑자기 확인해보고 싶었다면서 올케 괜찮냐고 막 물어보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괜시리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좀 생뚱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출퇴근도 안 하니 옷이 필요 없지 않냐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니 갑자기 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급기야 자연스레 제 옷장을 마음대로 들춰보는 겁니다. 집에 와서 제 옷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 제가 다 당황을 했어요. 비록 안 입는 옷들이 많지만 저는 대부분 옷을 저렴한 거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진짜 질 좋고 브랜드 있는 옷 한 벌 사놓고 오래 잘 입는 스타일인지라 거의 대부분 몇십만 원대의 옷들인데 이걸 외출 안 한다는 이유로 자기 줄 거 없냐고 들춰보는 형님이 순간 딱 그 진상 환자 같아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 다 입는 옷이에요. 하고서 제 딴에는 단호하게 하지만 윗사람의 애인은 갖춰 얘기를 하려 하는데 또 할 말 다 꺼냈다가 병원에서 당한 것처럼 나 혼자만 인정머리였고 애였고
자격 없는 사람 취급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도저히 입 밖으로 형님께 내 옷 건들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후 트라우마가 제일 무섭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 형님은 진짜로 제 옷 여러 벌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는 잠깐만 입어보자. 입고 계절 변하기 전에 돌려줄게. 하며 가져가셨어요. 어차피 저는 쭉 집에 있을 테니 자신이 먼지 안 쌓이게 옷을 잘 입어주겠다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며 말이죠.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셨을 테지만 형님은 계절 지나고 그 옷을 반납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 후로도 저희 집에 몇 번 더 왔는데도 시치미를 뚝 뗐고 급기야 계절마다 다른 옷까지 더 챙겨가면서 문자로 잘 쓸게. 계절 바뀌면 돌려준다. 하더군요. 중간에 또 여러 번 자기 아들까지 데려와서는 시간이 남아서 숙모얼굴 보여줄 겸 데려왔어. 하시더니 애들 먹을 것이 냉장고 안에 한 개도 없다면서 저희 아들은 도대체 뭘 먹으면서 지내고 있냐고 걱정을 한가득 해주시더니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가서 장을 봐오려 하는데 다 올케네 먹을 것들이니까 본인 카드를 쓰기는 좀 그렇다고 말이죠. 대신 장까지 봐주시려는 건가? 아니면 저번처럼 또 조그만 거 몇 개 사면서 돈 10만 원 빌려가는 건가 싶어 꺼림칙스러운데 그때 형님의 입에서 뜬금없이 20만 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디 누가 보면 무슨 이마트까지 가서는 몇 박스째 식량을 구해올 기세였어요. 제가 살짝 놀라는 티를 내면서 무슨 20만 원이나 쓰여야 하시냐. 장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보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형님은 올케가 그래서 빵점짜리 와이프인 거야. 집에서 가정주부가 이런 건 미리미리 사놓고 채워놔야지. 누가 남편 데리고 장까지 보고서 들고 오게 만들어.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느라 가정주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며 그런 행동들은 다 남편 힘들게 하는 짓들이라고 저한테 나름의 충고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급기야 그러다 남편이 도망간다는 소름 돋는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자기 애들 앞에서 웃으며 얘기를 하는데 서서히 뭔가 우리 형님 스타일을 알 것도 같은 게 참 기분 별로였습니다. 결국 형님이 장을 봐오겠다고 자기 말 들으라고 해서 그냥 확 카드를 줘버려야지 하다가 진짜 얼마 긁을지 가늠이 안 되어 겁이 난다며 그냥 현금 20만 원을 이체해드렸어요. 돈 보내면서도 내가 진정한 호구구나 하면서 진짜 한심했지만 자기 엄마를 도둑년 취급하는 건가 싶어 절 빤히 쳐다보는 형님의 아이들이 신경 쓰여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라며 저 스스로를 이해시키며 돈을 이체했어요. 그리고 뭐 결과는 역시 나왔습니다. 장 보러 갔다는 형님은 20만 원 챙겨가고서도 30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집에 오셨는데 이제 보니 이마트는커녕 그냥 집 앞에 있는 동네 슈퍼를 가면서 돈 20만 원을 빌려달라 한 거더라고요. 역시나 집에 사온 물건들을 보니 우유, 시리얼, 동네 빵집에서도 아닌 동네 슈퍼에서 파는 저렴한 식빵에 저희 아들 먹으라고 젤리 같은 걸 여러 개, 합이 한 2만 원이 되었을라나? 고작 그거 사려고 20만 원을 빌려가더니 들고 온 봉지를 보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걸 웃지도 못한 채 쳐다보니 지도 민망했는지 멋쩍게 웃더니 한다는 말이 이 동네는 살만한 게 없더라고. 라더군요. 그 한마디하고는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부엌 식탁에 올려두더니 이전에 레파토리처럼 핸드폰 한번 쓱 꺼내서는 이제 애들 때문에 가봐야겠다고 슈퍼에 들어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애들이 뭐 그리 바쁜 일정이 있는지 애들 핑계대면서 불러서는 우르르 집 밖으로 나가는 형님. 진짜 이거 완전 똥벌 받더라고요. 제가 남이었으면 제가 당연히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냐며 돈을 받아냈겠죠. 그런데 제 성격이 직장에서 퇴사 전 당했던 일로 180도 바뀌어서는 답답하고 고구마 100만 개 먹은 사람이 된 데다가 상대는 우리 남편 누나인데 가족 사이에 돈 달라고 해도 되나 싶고 그렇게 모두가 떠난 집안에서 저는 또 가슴을 막 치며 입으로 겨우 쌍놈을 시키라며 입으로 몇 번 형님 욕을 했습니다. 내내 다음을 벼르고 있었어요. 전 점점 상태가 괜찮아지고 있는데 내 상태가 가장 엉망일 때 나의 가장 옆에서 내 등골을 빨아먹으려 한 형님을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품었죠. 그리고 이내 그 복수의 날이 찾아왔어요. 저는 제 상태가 형님을 향한 복수를 불타 점점 멀쩡해져 갔지만
그걸 남편한테 굳이 티는 안 냈어요. 어떻게든 형님을 다시 제 집안에서 마주하고 싶었으니까요. 빌려간 돈에 빌려간 옷까지 현금으로 다 따지면 이게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보통 살림하는 집에서 절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만 정말 열심히 갈고 있던 그때 형님은 언제나처럼 아주 뻔뻔하게 저희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애들은 없이 혼자서 또 뭘 챙겨가려는지 조그만 에코백도 하나 들고 왔어요. 자연스레 내 집 소파에 앉는 형님께 이번엔 제가 먼저 선빵을 날려봤어요. 오늘은 뭐 가져가시려고요? 라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어보니 내심 찔렸는 듯 당황의 말을 버벅거리다가 자연스레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또 먹을 것을 타령하는 형님. 이번에 안 속는다며 장은 제가 봐올 거예요. 돈 달라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오히려 얼굴이 시뻘개져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혼자서 웃었다가 혹은 진지해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려고 돈은 달라 했던 것 뿐이라더군요. 혼자서 민망했던지 막 쓸데없이 집안을 걸어다니며 구경을 해대던 형님은 급기야 집안은 남을 못 주는 건지 제 안방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멋대로 닫힌 안방문을 친히 열고 들어가서는 제 화장대에 앉은 형님은 찬찬히 살펴보다가 제가 립스틱 겸 립글로즈용으로 쓰는 디올 립스틱이 탐이 났는지 어머 명품 쓰네 하면서 그걸 굳이 꺼내들어 지 입술에 쳐 바르더라고요. 뭐 이런 그지 같은 게 다 있을까요? 직장을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그런 제가 1년에 겨우 한두 번 살까 말까 하는 립스틱으로 디올 몇만 원짜리 쓰는 걸 명품 쓴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남의 립스틱을 그냥 저렇게 써버릴 수가 있는 거냐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 아휴, 왜 남의 립스틱을 허락도 없이 막 집어 바르세요?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가져간 제 옷은 어쩌고 입지도 않고 여태 돌려주질 않아요. 하면서 이왕 안방에 쳐들어간 신우이한테 온 이야기까지 꺼내며 언제 돌려줄 거냐 물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처음엔 제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막 따져물으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제게 버릇없고 염치 없다며 저 힘들 때 자기가 도와주러 온 거 다 잊었냐면서 그렇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돈 빼가기 바빴던 년이 자기가 절 도와준 거라면서 생색을 내는데 확 진짜 입을 다물어버리게 하려는 그때 형님이 그러더군요. 당근마켓에서 팔아버렸지. 누구 좋으라고 그걸 다시 돌려준대. 하며 자신한테 화낸 저를 약올리겠다는 듯 가소로운 미소를 지며 석반화정으로 제 기분을 망치려 들던 신우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하던 그 자켓들을 팔아버렸다니. 빌려간다고 해놓고서 돌려주지도 않고 주인 허락도 없이 당근마켓에요? 그 말에 빡이 쳐서 빌려간 내 돈도 당근마켓에 팔아버렸냐고 제가 비아냥대니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남은 돈 다 갚으려고 했다고 화를 내다 급기야. 성격이 저 모양이라 직장에서 잘리고 정신병자처럼 누워있지. 라며 다시금 저를 비아냥댄 형님. 환자 돌보러 왔던 건데 요양보호비 준 걸로 퉁치라며 절 급기야 진짜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군요. 이건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는 말이었습니다. 저요? 형님 앞에 있는 그 명품이라는 립스틱을 쭉 올려서는 아예 통으로 뽑아버려 그거 그대로 형님 얼굴에 칠해버렸습니다.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고 그냥 돌려주지 말고 가져다 버리라며 제 돈이 좀 아깝지만 지금 돈이 대수냐 싶어서 립스틱으로 한껏 형님 눈두덩이에 볼따구며 목까지 칠해버리고는 그대로 뒷덜미 잡아 끌고 부엌으로 달려가 부엌 가위로 머리카락을 확 난도질해버렸어요. 마침 긴 머리에 곱슬 파마를 해서 제 손 안에 잡히기가 쉬웠는데 나는 이거 잘라다가 암 환자분께 기부할란다 하면서 정말 한순간에 그 털을 뽑아버렸네요. 저 진짜로 그 머리카락 소아암 환자분께 머리카락 기부하는 모발 기부 운동본부에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마머리를 안 된다네요. 그날 형님은 진짜 딱 쇼커다기 좋은 길이로 머리가 잘리고선 발악을 하며 제 앞에 엎드려 오셨고 그런 형님 머리 위에서 전 말했어요. 정신병자한테 돈 빌리고 옷 빌려갔다가 안 갚으면 다음번에 손모가지든지 주둥이 둘 중 하나 잘리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내일까지 빌려간 옷이랑 돈 온상뽑기 안 시키면 지 자식들 앞에서 가위 들고 살찔 줄 알라고 겁박을 하니 그제서야 울다 말고 겁났는지 불이 나게 도망을 나가더니 정말로 다음날 빌려간 돈이랑
차마 당근마켓에 팔아버려 가져올 수 없었던 옷을 대신에 돈은 조금 더 보태주고서 자기가 입던 옷까지 미안하다며 가져왔더군요. 무서웠는지 밖에는 지 친구까지 데려왔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제 집안에 발 못 디디게 또 가위 들고 설치며 지랄 발광을 하는 척을 하니 그 친구냐는 밖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 진짜로 답이 없었는지 미용실 가서 머리는 쇼크까지 쳐왔고 말입니다. 그러게 사람 봐가면서 삥 뜯을 생각을 해야지. 사회생활만 20년 했고 진상환자 참교육하다가 그만둔 내가 좀 힘들 때 기회삼아 다가와 거머리처럼 들러붙으려 하다니. 뿌린 대로 제대로 거둬줬다 생각을 하니 제 이 두 손이 한 짓이 참 자랑스럽더군요. 형님의 진심 어린 사과로 둘 사이의 채무 관계는 완전히 하루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빌려간 돈도 일부 옷도 돌려받았고 전 이자로 형님의 머리카락을 쳐낸 것으로 일단락 시켰죠. 여러분, 혹시 가정 중에 여러분을 호구로 보며 돈 빌려가고 뜯어갈 공리만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이자는 저처럼 두둑히 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